어머, 턱선 어디 갔어요? 못 보던 사이에 되게 후덕해지셨네요. 오랜만에 만난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나쁘죠. 친한 사이에도 하기 힘든 말을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쪽이 말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이렇게 대꾸합니다. 에이,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정색하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은근히 까칠하시네요. 분명 말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입을 제대로 막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무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은근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예민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무례한 사람들은 일부러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쩌다 말실수하는 사람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는 우리도 어느 정도 본때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봅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무례한 사람 입을 효과적으로 틀어막는 교과서예요. 바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 작가가 못된 사람을 다루는 50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대처법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무례한 사람들의 입을 확실히 막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례한 사람 입 막는 법. 첫째, 내용이 아닌 의도에 답하기. 무례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럴 땐 그 사람이 한 말에 집중해서 대꾸할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의 답을 하면 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 책을 번역한 이상원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너 요즘 되게 뚱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하고. 네.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죠. 근데 사실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뚱뚱해졌으므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지 않겠니? 이런 조언이라기보다는 나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니야, 난 뚱뚱해진 게 아니야. 왜 나한테 뚱뚱하다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거기에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 말은 나한테 결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또 뭐 직장 안에서 여럿이 회의를 하는데 누군가 상사 아마도 네. 자네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되물어보라는 겁니다. 상사한테요? 네. 좀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1대1이라면 어려웠을 일이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상사가 약간 당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실수한 건가? 그 상황이 바로 그 의도에 네.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그러니까 질문에 설명을 합니다. 메시지에 집중하지 말고 네, 왜 이 질문을 하는가에 네, 대한 걸 지적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너 되게 뚱뚱해졌다. 혹시 너한테 할 얘기를 나한테 잘못한 건 아니니? 그렇죠. 나도 방금 그렇게 말하려고 했어. 그런 식의 반응이 가능한 거죠. 오히려 네. 예. 여러분, 무례한 사람의 의도를 콕 찔러주세요. 그 사람의 말에 쉽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를 간파한 다음 그걸 오히려 내 쪽에서 지적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금세 입을 다물게 되거든요. 이때 내가 당황하는 모습, 약자의 태도를 보여주게 되면 무례한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섰던 게 좋아서 자꾸 반복하게 된대요. 그 고리를 끊으셔야 해요. 무례한 사람 입 막는 법. 둘째, 내 입장을 토론하지 않기. 무례한 사람은 무리한 부탁도 참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절하는 걸 잘 못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찾지 말고 그냥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상훈 선생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볼까요?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럼 같이 은행에 가서 A팀에서 뽑아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어머. 얘기를 한다든가. 너무 선을 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나는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운데 나는 싫은데. 이번엔 돈을 못 빌려주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간을 내달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을 설명하고 어떻게 납득시킬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말려서 상대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때문에 좀 바빠라고 하면 뭐 1시간도 못 내줘.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또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할 수 있음에도 안 해주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치 않는다. 나는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네. 라고 선을 긋는 거죠. 이건 무리한 부탁이다. 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싫어, 안 돼. 이 말 잘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상식을 벗어난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앞뒤 다 자르고 그냥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무례한 사람 입 막는 법 마지막 셋째. 기분 나쁜 농담에는 우아하게 대처하기.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분 나쁜 말을 해놓고 불쾌해하면 농담이라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거 농담 아닌 거 아시죠?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상원 선생님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시죠. 그런 말에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너 되게 이상하다. 지나가는 말이었어. 이렇게 나오면 정말 더 열받는 거죠. 듣는 사람은. 그렇죠. 분명히 그 결과를 아마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일단 처음 나오는 방법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네. 아 그래?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지나가면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악의적인 농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발끈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해주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발끈하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격을 하는 겁니다. 아, 오늘도 역시 또 그런 소리나 하고 있구나. 또 시작이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남의 기분을 망치면 기분이 좋은가 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예, 받아칠 수도 있고요. 고단수네요. 우리가 꼭 익혀야 할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어쩌면 그 의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여러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가 다가와서 무언가 악의적인 눈빛으로 입을 열려고 할 때 이미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 저 친구 봐. 또 뭐 가지고 네. 씹으려는구나. 네.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 오히려 더 과장하는 방법도 하나 제시가 됩니다. 네. 너는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왜 아는 게 없냐고 이렇게 발끈하기보다는 네. 그래 나 잘 몰라. 누가 나한테 어떤 컴퓨터 쓰냐고 물어보면 나 베이지색 컴퓨터 쓴다고 대답해. 난 브랜드도 몰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라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죠. 오히려 더 해맑게. 네. 이건 진짜 해맑게 대해야 돼요. 그 말이 맞아. 그래. 맞아요. 뭐 몸매 관리 좀 하라니까. 네 말이 맞아. 근데 요새 맛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 넌 이거 먹어봤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정말 맛있어. 아예 화제도 바꾸고. 그렇죠. 나는 거기에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 내 삶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이 책의 저자는 무례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말을 한다면 끝까지 참지 말고 화를 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단,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지는 분노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상훈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더 들어볼게요. 화를 내야 한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화를 두 종류로 구분을 하면서 네. 반작용의 화내기를 하면 안 된다. 발끈 화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는 화내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내가 왜 화가 나는지를 스스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됐기 때문인가? 특정 어떤 단어, 어휘 때문인가?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상대에게도 네.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책임 있는 화내기의 구성이에요. 대화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상대가 하는 말은 결국 내가 하는 말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무례한 사람을 참지 말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